오늘 이슈는 전부 국회에서 생산되고 있네요.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이첩 논란,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당은 이 문제를 최대한 키워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자,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수사 착수가 청와대의 첩보 이첩에 따른 것이다 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하명 수사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선출직에 대해서 불법 감찰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김기현 감찰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첩하지 않으면 그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산하에 별도로 특감반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사한 후에 문제점만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논란이 됐는데요. 곽상도 의원, 문재인 대통령 틈만 나면 공격하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끝내고 오늘 하루 연가를 냈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범죄 혐의에 연루가 돼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휴가 간단 말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오늘은 좀 많이 참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사과를 하기도 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만 따졌습니다. 청와대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니 의혹을 받으면 무조건 범죄자냐? 매우 적절치 않다라고 반격했는데 자, 오늘 관련된 영상들을 좀 보시죠. 지금 이 사건들과 관련해가지고 자체 진상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진상조사 대상자가 주로 누구들입니까? 예, 당시에 민정수석실 근무자로서 현재의 청와대에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도 당연히 검찰이 협조하시겠죠? 그럼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 지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중단이 불법적인 감찰 중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감찰 중단은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김기현 씨에 대한 첩보 보고서 이첩 역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자기 될 업무 의무이고요. 소관에 속하지. 우리 청와대가 그 송철호 현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정보를 생산해서 경찰에 하명 조사를 시켜서 결국 김기현 전 시장이 낙선했다. 이런 취지로 대우 공세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실장님, 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려도 그렇습니다. 될까요? 민정수석실에서 네. 그러한 그 보고 문서를 이첩한 문건을 생산한 적도 없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하명 수사를 지시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이 첩보로 들어온 이 제보를 이첩하기 그 전에 이미 네.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건이랑 유재수 건에 대해서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찰 하셨습니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네, 아무튼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러면 지금 그 현 상황 파악하는 게 저하고 같은 수준이겠네요. 이 외교 일정으로 정말 눈꽃뜰 새 없는 그러한 일정을 보내셨고 오늘 하루는 연가를 내신 상태이십니다. 네, 청와대 내부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돼도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또 휴가 가 계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합니까? 여부가 현재 지금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 내부 인물 아닙니까 현재? 아니 있지 않습니까?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 받으면 범죄자입니까? 말꼬리 잡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최저 교수 오늘은 노영민 실장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네요. 보이죠? 지난번 그 운영에 한번 파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청와대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그 자세를 낮추는 예. 그런 태도로 오늘 아마 운영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번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이 공방과 관련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쟁점은 첩보, 예. 그 출생의 비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첩보가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누가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청와대에 전달됐느냐의 부분인데 일단 뭐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원래 이 정보를 갖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지금 청와대에다가 그러니까 이 직보를 했고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실로 들어가서 다시 경찰로 하명되는 뭐 그런 이 절차를 밟았다는 보도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송초로 그러니까 지금 울산시장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송초로 현 시장의 당시 후보 캠프 측에서 나왔다는 그런 음모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만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 이 지금 이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 당시 이 지금 첩보와 관련해서 울산지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예. 이 비위 비서실장. 부분을 내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울산지검이 그러니까 그 당시 내사를 할 때 이 내사의 근거는 이 지금 그 진정인이 검찰에다가 진정을 했는데 당시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의 직권 남용으로 예. 이 지금 피해를 봤다는 레미콘 업체가 진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진정이 레미콘 업체에서 비롯돼서 이것이 불거져서 만약에 청와대로 갔다고 한다면 이 사안은 조금 또 다른 양상을 띠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제가 아까 갈래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것이 어디서 지금 비롯됐느냐. 이것을 가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검찰도 함께 내사하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중단했다라고 한다면 첩보가 양쪽으로 갔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경로로 갔다고 봐야 될까요? 이 민원인이 삼시사방에 진정을 낸 거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오늘 사실은 노영민 실장이 굉장히 중대한 실언을 했는데 예. 앞에 오전에 얘기할 때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산하에 특감반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 민정비서관실에 있던 검사와 경찰이 파견 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울산에 간 거는 맞다. 왜 갔냐? 고래고기 사건을 예. 조정하려고 갔다는 그때 거예요. 고래고기 사건 좀 시끄러웠죠. 검찰하고 경찰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고래고기 그 불법 포경한 사람들을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뭐 고기도 넘겨주고 네. 유야무야 시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민정비서관실에서 왜 가냔 말이에요. 그 검사하고 그 경찰이 울산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민정비서관실의 업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노영민 실장 얘기는 민정에서 간 것은 경찰하고 검찰하고 서로 다투니까 네. 그 불협화음이 왜 났는지 그거 조정하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민정비서관실이 얘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기관 간의 그럼요. 불협화음을 민정비서관실에서 해소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은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의 특수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서 예. 소위 민정 동향 이것을 파악하는 게 민정비서관실이 하는 그러면 노영민 것이고 실장이 오늘 실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부분이 그렇죠. 일단 간 것은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청와대 직제상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미 조사를 받았던 박형철 비서관은 뭐라고 진술하고 있냐면 공문 처리를 하지 않고 경찰에다가 그런 첩보를 보내는 유일한 사례다. 그러니까 어제 백원호 비서관은 뭐 여러 가지 무슨 첩보를 모아서 한꺼번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박경철 비서관이 그 딱 한 건만 공문 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전달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계속 경찰이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에 보고를 한다? 이거 수사 기밀이거든요. 그럼 보고를 원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사실은 실질적으로 백원호 비서관 산하에 그런 특별 반원이 있었고 그 부분들이 울산과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사실상 확인됐다고 봐야 됩니다. 박원석 의원은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아까 이제 국회에서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첩보가 제보에 의해서 예. 이 전달된 것이냐 아니면
백원우 비서관 산하에 뭐 특감반이 있었다 없었다 공방이 있는데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정보냐 수집을 해서 요게 가장 핵심 쟁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백원우 비서관도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노영민 실장의 답변은 선출직 공직자는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인 경찰한테 그냥 넘긴 것뿐이다. 넘기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답변을 한 거고 지금 검찰에서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심한 바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당시의 민정비서관실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걸 이제 하명수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언론들이 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첩보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가장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인 김기현 전 시장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지방선거 전날, 투표 네. 전날 압수수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은 경찰이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검찰이 신청을 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압수수색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계속 검찰이 그걸 갖다가 거부하다가 지방선거 투표일 전날 그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받은 건 검찰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두고서 마치 뭐 선거에 미칠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날을 딱 선택해서 예.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최경철 의원은 아까 정태근 의원께서 고래고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내려갔다. 그 검찰과 경찰 다투는 거 불협화음 조정하려고 한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권적 상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기관의 다툼이 일어났다면 감사원이 가든지 좀 예.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한 청와대에서 간다면 어디가 가야 될까요? 청와대에서 가면 안 되죠. 청와대는 친인척 비리나 예. 그러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시는 것이지 모든 국가기관이 다투는 데 대해서 다 청와대에 가면 청와대 직원이 한 10,000명 넘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그것은 굉장히 월권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 간에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경찰이 받아오는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까보면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청와대의 말은 지금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지금 청와대가 별로 말을 안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대변인이 계속 브리핑을 하면서 반박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오늘도 한마디의 반발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휴가 가셨지만 휴가 가도 원래는 반박이 나오는 게 맞죠. 언론보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검찰이 모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초 첩보가 누구에게서 받아왔는지 경찰에서 서류를 송치받을 때 전부 원본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별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한 대로 저는 진실 이번만큼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 뭐 여기에는 어떠한 거짓도 없고 가감도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 결국 누구 눈치 받지 않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만 가면 결국엔 결론이 나올 거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놓고 검찰의 첩보 관련 내용도 다 송치를 했으니까 그걸 검찰이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경찰은 얘기하죠. 그와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이것을 악의적으로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 방향으로 억지로 몰고 가려는 그러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기획된 또는 준비된 그런 악성 여론전이라는 판단을 들게 합니다. 당시 울산 경찰은 이 수사 규칙에 따라서 원본을 기록에 붙여가지고 원본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공개하면 됩니다. 검찰이 뭐 그 첩보에 뭐 질책 내용이 있었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을 다 흘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공개를 하면 됩니다. 자, 진실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현근택 부위원장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다 나왔습니다만 이 첩보가 어디서 생산됐냐가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생산을 해서 경찰로 내려보냈으면 청와대에서 뭐 하명수사를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앞에 지금 뉴스처럼 검찰에도 진정이 들어갔었다. 비슷한 시기에 2017년 11월입니다. 그 시기에
11월에 됐고 근데 지금 그 2011년 11월경에 청와대에서도 어쨌든 그 받은 거를 다시 또 경찰로 보낸 시기거든요. 그렇다 예.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그 업체에 뭔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보냈는데 마침 경찰이 수사하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 이렇다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기본 출처는 진정일 가능성이 높다. 예. 진정을 했던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어쨌든 그 진정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문서를 꾸몄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원본이 이제 검찰에 있다는 건데 검찰에서는 아마 이제 개인정보니까 공개 못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진정을 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이해관계 있는 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비실명으로라도 하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원본은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공개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알고 있지 다른 분들은 사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리고 앞에 말씀 중에 이게 사실은 고래고기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만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였어요. 그랬죠. 그렇죠. 그럼 수사권 조정 문제 누가 할 겁니까? 민정수석실에 물론 법무비서관도 있지만 민원을 듣고 그다음에 뭐 여론 동향도 하는 거지만 중요한 문제가 이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그 조정하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민정수석 비서관에서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예. 봅니다. 네. 정태근 의원. 그런데요, 이 예를 들면 이 사건이 울산시장도 아니고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 레미콘 업체와 관련해서 편의를 봐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어서 계속 경찰로부터 청와대가 보고를 받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실제로. 그런데 민정비서관실에서 실제로 검사와 경찰이 내려갔다더라. 특감반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를 고래고기를 사건 때문에 양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갔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또 수사권 좀 문제에서 그 말씀을 두 분 다 하셨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법무비서관실에서 민정수석 하는 게 비서관실에서 아니면 어디서 이걸 하겠어요? 수사권 법무비서관이 조정 하면 되는 거지. 법무비서관이. 어쨌든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있는 같은 비서관이고 어쨌든 그리고 감찰을 자꾸 감찰반은 말하시는데 친인척도 관리하기 위해서 감찰반이 필요하거든요. 친인척 관리도 필요하고 민심 동향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딱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요. 아니, 우리가 그 청와대 직제 규정을 제가 가져왔어요.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실 직제상 규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감찰 대상이 다 나와 있고 예. 굳이 만약에 고래고기 사건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예. 그리고 그것에 검경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무비서관이 내려가야 된다니까 법무비서관실에서. 법무비서관이도 알겠습니다. 민정비서관이도 민정수석 예.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병무택 그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일이라는 거죠. 민정수석실의 범위가 뭐 정말 어디 딱 한계를 정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권 조정은 법률 문제죠. 법률 문제는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 뭐 여기서 뭐 대답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자유한국당은 뭔가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절차에 안 맞죠. 규정에도 안 맞고. 왜냐하면 그 청와대는 제도 개선 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예. 모든 민원 처리, 그러니까 모든 민원이 제기되면 글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해당되는 대로 이렇게 보내지고 예. 처리하고 하는데 예. 결국 뭐냐면 이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민원은 민정비서관 쪽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럼 민정비서관한테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갈 수 있겠죠. 또는 본인들이 첩보를 형성했든가. 예. 이거 아니면 백원호 민정비서관에 갈 수 없는 이게 민원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처리 절차를 보면 관련 규정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비로소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에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줬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인상을 준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면 하명수사 이런 형식을 취한 거죠. 이래서 하명수사라고 저희가 말을 한 거고 예. 원래는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민선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거는 틀린 거예요. 예. 이것을 주는 것이 직권남용 내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지 않는다고 직무유기다 이건 아니에요.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청와대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규정에 따르면 이 주는 행위 자체가 수사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하명 수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만 하면요. 네. 지금 아마
감찰 범위하고 지금 민정 어떤 비서관의 역할을 저는 좀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감찰 대상이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민정비서관한테도 그걸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민정비서관이라는 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이렇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민정비서관이 그걸 줬을 때 이것을 본인이 처리를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서 반부패 비서관실에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반부패 비서관실의 업무가 아닐 뿐더러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이게 경찰청 특수사과로 갑니다. 그럼 경찰청 왜 특수사과에서는 반부패 비서관실의 업무가 아니죠? 부패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공직자만 관련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공직자만 관련돼요. 아니죠. 그거는.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비서실장이기 아니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규정에 아까 제가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직무 범위가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관련 첩보, 고위공직 내정 인사 검증 관련 내용, 정책 수립 목적의 정당한 정보 수집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규정상 민원이 제기된 거잖아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를 왜 민정 이 비서관실에서 그걸 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다음 거를 자기한테 어쨌든 왔으면 본인들이 그거를 직접 감찰을 한 게 아니고 민정비서관이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경찰청에다 넘긴 제일 거잖아요. 중요한 이첩한 거잖아요. 문제냐면요. 이첩한 그렇게 거. 되면 청와대가 모든 민간인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된다니까. 민간인 사찰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예. 동생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원 온 거에 대해서 왜 민정 아니 그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규정에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접 한 게 고위공직자 아니잖아요. 직접 감찰을 한 게 아니라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업무 범위 전달도 안 돼요? 안 그럼 돼요. 폐기해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민원 들어오면 그냥 휘통에 버려야 됩니다. 돌려줘야 돼요. 점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그게 맞다라고 수긍을 하시면 이 논란이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한 말씀만 딱 더 드릴게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외양을 갖춰서 얼마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원 제기를 해라 하고 해서 본인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짚어봅시다. 지금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 그 중심에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어제 입장문에서 관련 제보를 단순히 이첩한 이후에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청와대에 이 관련 수사를 9번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봐야 하는가 하는 부분 좀 짚어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시간이 되면은 좀 짚어볼 부분이 검찰은 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또 끄집어냈을까? 다른 의도는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이 그런 의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관련 녹취 한번 들어보죠.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 중인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사모펀드 운영사로부터 오피스텔, 골프채, 항공권 등 금품을 받았고 2017년에는 동생을 관련 업체에 청탁해서 취업시켰습니다. 2017년도에 이미 이게 감찰이 됐어요. 예? 그렇죠? 감찰이 됐는데 당시 감찰된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 아니요. 이 보세요. 자, 2017년도 10월 달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금융위 내부 제보를 받아서 유 씨를 조사했어요. 이 감찰을 개시하려면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당시에 드러났던 것은 아주 일정 부분, 아주 좀 많지 않은 부분이었었고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다.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민정비서관실에 그 뭐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2명이 뭐 특감반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 반원들입니다. 그 김기현 시장 관련된 그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친인척입니까? 이 그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 반원들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특수관계인만 담당합니다.
울산시장 압수수색 직전에 청와대 경찰에서 9번 정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어느 부서에서 보고받았습니까?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그것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당시 경찰 수사는 이미 그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도 있었고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안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기 때문에 마치 뭐 이 청와대에서 첩보가 이첩되고 난 이후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감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민정수석실에 접수가 돼서 그것을 반부패 팀이나 공직기강 팀으로 넘겼을 것 같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경찰에 이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검찰이 그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고의로 흘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이고 그 자체가 법적 위반입니다. 자, 차지원 교수, 지금 네. 여기서 짚어볼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네.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그런 그 수사였던 것 같다. 이게 이제 네. 초점을 몰고 가는 네.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이 왜 자꾸 이렇게 오로지 조국 잡으려고 그러는 것인가 이런 생각 여러 가지가 좀 드는데. 저는 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검찰의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형국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넬에도 썼지만 오얏나무 아래서 지금 각건을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서 뭐 지금 놓은 것처럼 이 지금 경찰의 그러니까 이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되어서 1년이 넘은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울산지검에서 하던 걸 갖다가 갑자기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백운호 비서관이 상당히 타깃이 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보면 황운하 지금 그 대전경찰청장이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장 황운하 청장은 잘 알다시피 그동안 이 경찰의 그러니까 수사 조정권과 관련된 기획단 단장을 하면서 상당히 검찰하고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아주 강하게 다퉈왔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울산청장 할 때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이 검찰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황운하 청장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황운하 청장을 겨냥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첩보와 관련돼서 이 다루는 과정에서 결국 그 책임자는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다. 조국 전 장관이 결국 타켓이 된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에 강하게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사안이 청와대에게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한다면 인사권자인 청와대 입장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상당한 이 통제력 자체도 그러니까 완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이 상당히 불편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여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 요즘에 보면 마치 정권 바뀐 것 같다 검찰하는 것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지금 검찰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다음에 검찰은 진짜 정무적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시비를 가려서 기소할 것은 기소한다. 저는 뭐 이런 원칙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왜 그러면 이렇게 수사가 늦어졌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봐야죠. 민정비서관실이 수석실이 셀 때 사실은 거기와 관련된 일을 수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아마 검찰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아마 신청을 할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은 했다고 봐야죠. 박원석 의원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다 조국 잡기 그 전방의 수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뭐 전 그 이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유일하게 하는 정무적 판단은 검찰권을 유지하는 정무적 판단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청와대를 상대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 개혁의 동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무력화시키겠다. 특히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장 지금 검찰이 불편해하는 그 검찰 개혁의 내용인데 지금 이 사건에 개입돼 있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서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끊임없이 충돌했던 인물이에요. 게다가 이제 선거까지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울산지검에 있던 사건을 오히려 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마저 들고 청와대나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최경철 의원. 춘풍 추상을 하시겠다고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결국에는 이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이 오늘의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유재수 전 금융감독원 국장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말이 나왔었는데 결국 9개월 동안 뭉개다가 결국 이제야 터졌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오늘 이렇게 화근이 없었을 텐데 결국 제때 춘풍 추상을 못했다. 이것이 화근입니다. 예. 자, 오늘 뉴스 아이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